네, 75.01% 누적 득표율이니까 뭐 거의 일방적으로 일단 승리를 했다 이렇게밖에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뭐 잠깐 짚어보긴 이제 손학규 후보의 이제 패배인데 뭐 20% 정도 지지가 나왔어요. 이제 본인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글쎄요, 본인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겠죠. 내가 왜 강진에서 진짜 누가 막 이러려고 강진 가 있었나 뭐 이 얘기가 나올 했을 정도로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네. 글쎄요, 손학규 고문의 어떤 이번에 그 패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너무 강진에 일찍 내려간 것 아닐까? 그리고 또 너무 강진에서 늦게 올라온 것 아닐까? 네. 공백이 너무 길었다는 거죠. 네. 지난번 총선 때 사실 강진에서 올라오라는 정치권의 요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올라왔다면. 그리고 사실은 강진 내려갈 때 그 재보선 패배에 책임지고 내려가는 거였는데 네. 사실 그 재보선 패배 때문에 책임지고 정계 은퇴 일치 선언하자 할 정도면요. 지금쯤 정계에 없어야 될 사람 많습니다. 선거 패배하고 아직도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너는 너무 공백이 좀 길었다는 느낌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 2007년에 있었던 손학규 고문 그리고 2012년에 있었던 손학규 고문의 어떤 그런 그 당시에 보면 강한 모습들이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는 굉장히 전 퇴색됐다는 느낌 받았어요. 어떤 TV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그래서 너무 공백기가 길었구나라는 약간 아쉬운. 근데 이제 개인 가중시켜봤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약간 정치적 이벤트랄까요? 이제 복귀 시점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뭔가 다른 좀 큰 화제성 뉴스가 터지면서 그렇습니다. 좀 불운이 겹쳤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예, 뭐 그 어제 춘천에서 닥치다가 기경했을 때는 북한 핵 문제가 터졌고 어쨌든 본인이 그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를 만들 때마다 다른 큰 사안에 터져서 묻혔죠. 이번에도 그 시점을 재다가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강진에서 왔는데 뭐 탄핵 정국이 바로 조성이 돼 버리니까 네. 본인의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해졌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전에 뭐 복귀해서 복귀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은 어쨌든 손학규 전 지사가 총선 때 와서 원래 몸담았던 민주당이 있었으면은 네. 그 총선 승리의 몫이 손학규 전 대표에게 그대로 갔겠죠. 김종인 전 대표보다는. 네. 그렇다면은 손학규 전 대표가 유력한 자기 대선 주자가 됐을 텐데 어쨌든 타이밍을 놓친 것이고 이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해서는 그 정치부 기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은 항상 자기 대통령 1위로 나옵니다. 네. 그만큼 그 신뢰가 깊죠. 그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능력이 있다. 예,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제목인데 이 정치 상황이 제대로 적응이 제대로 그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좀 이렇게 된 그런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손학규 후보는 아마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쪽 캠프에서 뭔가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역시 이제 뭐 짚어볼 것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예요. 지금 뭐 어제 이제 민주당과 상당히 국민의당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은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분명한 상승세 같은데 이게 컨벤션 효과를 약간 넘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갈 곳 없는 보수의 표심이 보수의 표심이 정통 보수 그러니까는 지지할 만한 보수 후보가 없다고 생각. 중도층에 있는 그 안철수 그 전 대표에게로 좀 몰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기존 보수를 지지하기에는 좀 민망합니다. 보수층들이 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 사태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진보층 그러니까 좌파라고 홍준표 그 도지사 표현대로 좌파 집권은 좀 막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겹쳐서 보수 쪽에서 그 안철수 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안희정 지사,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이 또 중도층에 있는 그 안철수 전 대표에게로 좀 옮겨가는 거 있죠. 네, 일단 청취자 여한솔님은 안철수 후보 목소리가 몹시 강해졌네요 하는 느낌을 또 보내셨고요. 간 것 아닐까? 그리고 또 너무 강진에서 늦게 올라온 것 아닐까? 네, 공백이 너무 길었다는 거죠. 네, 지난번 총선 때 사실 강진에서 올라오라는 정치권의 요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올라왔다면. 그리고 사실은 강진 내려갈 때 그 재보선 패배에 책임지고 내려가는 거였는데 사실 그 재보선 패배 때문에 책임지고 정계 은퇴 일치 선언하자 할 정도면요. 지금쯤 정계에 없어야 될 사람 많습니다. 선거 패배하고 아직도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그래서 너는 너무 공백이 좀 길었다는 느낌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 2007년에 있었던 손학규 고문 그리고 2012년에 있었던 손학규 고문의 어떤 그런 그 당시에 보면 강한 모습들이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는 굉장히 전 퇴색됐다는 느낌 받았어요.
어떤 TV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너무 공백기가 길었구나라는 약간 아쉬운. 근데 이제 개인 가중시켜봤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약간 정치적 이벤트랄까요? 이제 복귀 시점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뭔가 다른 좀 큰 화제성 뉴스가 터지면서 그렇습니다. 좀 불운이 겹쳤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예, 뭐 그 어제 춘천에서 닥치다가 기경했을 때는 북한 핵 문제가 터졌고 어쨌든 본인이 그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를 만들 때마다 다른 큰 사안에 터져서 묻혔죠. 이번에도 그 시점을 재다가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강진에서 왔는데 뭐 탄핵 중 네, 75.01% 누적 득표율이니까 뭐 거의 일방적으로 일단 승리를 했다 이렇게밖에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뭐 잠깐 짚어보긴 이제 손학규 후보의 이제 패배인데 뭐 20% 정도 지지가 나왔어요. 이제 본인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글쎄요, 본인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겠죠. 내가 왜 강진에서 진짜 누가 막 이러려고 강진 가 있었나 뭐 이 얘기가 나올 했을 정도로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글쎄요, 손학규 고문의 어떤 이번에 그 패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너무 강진에 일찍 내려. 좀 어떻게 보면 제목인데 이 정치 상황이 제대로 적응이 제대로 그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좀 이렇게 된 그런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손학규 후보는 아마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쪽 캠프에서 뭔가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역시 이제 뭐 짚어볼 것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예요. 지금 뭐 어제 이제 민주당과 상당히 국민의당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은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분명한 상승세 같은데 이게 컨벤션 효과를 약간 넘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갈 곳 없는 보수의 표심이 보수의 표 그게 바로 조성이 돼 버리니까 본인의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해졌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전에 뭐 복귀해서 복귀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은 어쨌든 손학규 전 지사가 총선 때 와서 원래 몸담았던 민주당이 있었으면은 그 총선 승리의 몫이 손학규 전 대표에게 그대로 갔겠죠. 김종인 전 대표보다는 그렇다면은 손학규 전 대표가 유력한 자기 대선 주자가 됐을 텐데 어쨌든 타이밍을 놓친 것이고 이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해서는 그 정치부 기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은 항상 자기 대통령 1위로 나옵니다. 그만큼 그 신뢰가 깊죠.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능력이 있다. 예, 능력이 있죠.